저는요, 지난 몇 년간 신앙 상담 또 코칭을 통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주로 평신도 리더분, 또 교회 집사님, 청년들까지 아주 다양했어요. 직업도 천차만별이었죠. 연구원도 계셨고, 청년들 중엔 취준생부터 취업을 성공했고, 결혼에 고민이었다가 결혼을 또 했던 여러 다양한 삶의 생애주기 속에서 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모두 겉으로 보기엔 믿음에 좋은 분들, 또 삶의 환경도 평탄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제가 최소한 그분들과 5회 이상, 그리고 5시간은 이상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진짜 내면의 회복을 경험한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한 5명쯤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신앙과 삶의 면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들의 이야기를 쏙쏙 뽑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답이 없을 것 같고 말씀은 읽지만 내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신앙 상담과 코칭을 통해 마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찾은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코칭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은 지치고 조금 흔들리는 분들께 작은 소망의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1년 전쯤 만난 한 분은 연구원이셨어요. 엄마로 또 그리고 신앙인으로 모든 역할이 버겁게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삶에서는 또 교수 임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로적인 문제, 또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는 문제들이 겹쳐 있었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첫째 아이를 대할 때마다 죄책감과 우울감이 깊어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바꿀까라는 질문보다는 이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일까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면서 우울이라는 감정 또는 엄마로서의 잘해주지 못한다는 것, 그다음에 과거의 자신의 양육에 대한 실망감과 죄책감, 또 그런 자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비난이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또 연구원으로서 논문과 강의, 밀려오는 과제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후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과의 시간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라는 소감이었어요. 저에게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어요. 항상 코칭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삶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지 자신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할 수 있기만 해도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저한테도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지금도 잘 해내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때로 내가 늘 너무 못하고 있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지금도 잘 해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코칭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코칭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코치들의 모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코칭을 신청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코칭을 받다 보면 늘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가져간 제 고민과 정리하면서 발견되는 저의 진짜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맡고 있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제가 너무 확실하게 일도 해야 되고 너무 이 많은 일들 중에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좀 추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 고민으로 코칭을 신청을 했죠. 그런데 코치님의 질문을 저도 따라가다 보니 이런 대화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코칭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요?" 라는 그 질문에 마지막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찾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제가 정말 코칭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묻고 또 묻고 하다 보니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저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코칭은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숨겨진 내면의 욕구,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들어드릴 이야기는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만나게 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1년 넘게 집 밖을 나오지 못하던 운둔 청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팀 발표에서 1등을 한 적도 있고 적극적이던 재능과 잠재력이 충만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가정 문제와 또 관계의 붕괴로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죠. 저는 그의 과거 상태나 자기 혐오의 질문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멈칫멈칫하게 돼요. 하지만 미래의 초점을 맞춰서 점차적으로 대화하는 순간 청년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정말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서 저도 부모님께 만난 것도 사드리고 다시 친구도 사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때부터 질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말이에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을 얘기한 날도 있었고요. 자기 혐오 감정이 너무 심한 날도 있었어요. 또 어떤 날은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와의 그런 안 좋은 관계들이 떠오르거나 또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전화 통화 뭐 이런 것들로 마음이 상해서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경이나 문제, 과거의 후회로 가던 방향이 원하던 미래 쪽으로 맞춰지자 분위기는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코칭이라고 믿습니다.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힘의 방향을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원하는 미래가 마음속에 있거든요.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그 미래는 저 깊은 곳에 묻혀주게 되고 실제로 문제와 상황만을 해결하고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칭을 통해서 제가 저의 진짜 문제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발견했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과 상담, 또 코칭은 믿음이 약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마음이 지친 사람들, 때로는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앞이 캄캄할 때, 누군가 안전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원할 때, 그럴 때 코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유튜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기를 그 여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인사이트 랩 이동이었습니다.